안녕하세요, 사장님들. 4일차 이렇게 군 멘토를 찾아서 입장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도 승리하신, 일어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사장님들께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일어나면 되는데, 그쵸? 일어나기만 하고 화면만 키면 다시 눕지 않잖아요. 여기까지가 참 마음의 갈등과 많은 생각들. 왜 아침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뭐 책 읽고 이게 습관화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아직도 습관이 되지는 않았어요.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고 또 때로는 어저께 저녁에 늦게까지 뭐 미팅을 하거나 뭐 이런 날은 당연히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나와의 약속이고 또 더군다나 저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라는 어떠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다르게 지금 2년 한 3개월 이 정도 된 것 같죠? 재작년. 우리 얼마나 됐죠? 진짜 3년 됐나요? 2년 됐나요? 어,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저도 정말 막 진짜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들이 막 58분에 일어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 왜 이러지? 이러는 게 아니라, 어, 다행이다. 그래도 사장님들 많이 기다리지 않게 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3일 읽고 이제 4일차인데요. 두 번째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당신이 성공하기로 결정한 순간의 어떠한 굿멘토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제 또 뒷부분을 좀 읽으면서, 이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이 원리, 성공한 사람들의 어떠한 공통점, 이 원리를 그냥 당연시 생각하고 몸에 배고 이러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어제도 오늘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군 멘토의 수업이 벌써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들어가는데요. 오늘 진실을 경배하라. 그리고 이유를 물어라. 이 두 개는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써먹어야 하지만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집중적으로 읽고요. 페이지 수로는요, 197페이지까지 읽고 6시 30분에 집중 독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장님들 이제 6시 30분이 됐는데요. 사실 이 진실을 경배하자, 그리고 또 레슨 일곱 번째, 이유를 물어라,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섯 번째 진실을 경배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여러 번 이렇게 읽으시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들도 실생활에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삶에서 부딪혔을 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성공자들의 어떠한 공통점들은요, 그냥 우리끼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되게 쿨해. 되게, 화끈해. 그리고 되게 뒤끝 없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에 좋을 때 좋고 이럴 때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잘 나가고 또 좋고 이럴 때는 사람의 어떠한 밑바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부딪히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곤란한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밑바닥이 보이거든요. 되게 너그러운 것처럼, 되게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요. 결국은 어떠한 작은 이익들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선착순으로 뭐 가져가는 거 이런 거 보면은요 막 몇 개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떡 몇 개 더 들으려고 막 거기서 막 해지고 가갖고 막 욕심 부리고요. 뭐 선착순이다 뭐 이런 거 있어 보세요. 사람의 그 뭐 교수고 의사고 뭐 상관없어요. 자, 마지막 거기에서 그게 결국은 우리 인간의 저는
본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이익 앞에서도 그런데요. 사실 또 하나 우리의 밑바닥이 보일 때가 언제냐면 자식 일이 놓여 있을 때 자식들 이렇게 뭐 체육대회나 이런 거 가보세요. 뭐 물불 안 가리고 부모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진실, 나에 대한 진실과 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요. 다시 그리고 이 진실을 경배하라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TV를 보든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딱 부딪히잖아요. 그때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진실을 경배하라라고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진실해져, 솔직해져, 겸손해져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진실을 진짜 경배는 뭐예요? 정말 우상을 뭐 경배하라 이런 경배잖아요. 진실을 진짜 밑바닥까지 솔직하게 진실을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지 말라는 어떠한 그것을 저는 경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고 성공해지기 위한 어떠한 저는 마지막 단계, 뭐라 그러지? 제가 까먹었는데, 우리 이 피라미드 표 있잖아요. 거기서 중간 정도의 진실이 나와요. 진실성, 나에 대한 진실성. 사람들의 두 가지 진실성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나오는 진실성과 위에 나오는 맨 꼭대기의 진실성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이 중간에 나오는 진실성은 뭐냐면요. 남들에게 진실하라는 거예요. 뭐, 너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라, 남들에게. 어쩌면 이런 얘기. 맨 위에 꼭대기에 정말 마지막 진실성은요. 내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한. 근데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면 다음 장에 나오는 이유를 물어라 해서 나의 자신에게 물었는데 그것 또한 진실하지 못하면 절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배우고 그거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 그럼 내가 삶에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 아이와의 문제에서, 내 파트너, 내 스폰서, 직장에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것을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6장과 7장은요, 굉장히 저는 많이 연계되어져 있거든요. 나 자신에게 많이 물어봐 주고요.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봐 줘야지만이 나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고요. 나의 어떠한 진짜 약점까지도 알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까지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내가 시인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내가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게 척이에요. 착한 척. 있는 척. 내가 지금, 뭔가 성장하고 있는 척. 진짜 성장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근데 내가 척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양면의 모습이 따라오거든요. 내가 척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야. 그럼 어디에선가 나의 그 밑바닥의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특히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같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말을 하든 다 믿게 되어 있어요. 다 믿어요. 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동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낮은 수준에서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높은 수준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그룹을 멋지게 성장해 나가려면요,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어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진실, 나의 진실을요, 기가 막히게 봐요. 왠 줄 아세요? 다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런 마음을 가져봤기 때문에요. 그런 밑바닥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아이들 많이 키웠잖아요.
애들 거짓말 하는 거 아세요? 몰라요? 다 알아, 다 알아. 거짓말 아닌 것처럼 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 어.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잖아. 나도 저랬는데. 그러니까 다, 뒤에서 친구 거 물건 갖고 온 거, 아니면은 어디서 거짓말한 거, 나가서 놀아서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과 성공하기를 같이 바라는 스폰서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과 같은 수준의 그 이상에 넘는 사람들은요, 그걸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실해졌을 때, 나 자신에게 정말 진실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있는 척하지 않고, 착한 척하지 않고, 진실하게 보여줄 때, 여러분 얼마나 홀가분하고요, 얼마나, 정말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걸 저는 여러분들이 만끽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160페이지예요. 진실을 경배하고 싶은데 그 진실을 경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어, 여섯 번째 줄 160페이지 진실을 깨달지 못한 채 자기를 속이고 간절하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정말입니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진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라고 나는 믿고 있지만 실제로요,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나도 말이 많지. 근데 우리가 말이 많은 건 꼭 누군가를 끄집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말이 많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만 욕심꾸러기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만 인정하면 되거든요. 내가 말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참 피곤하게 했어. 내 말에 가시가 항상 있어. 제가 제일 저의 단점으로 알고 있는 게 제 말에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뾰족뾰족 아프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어떠한 가시가 있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늘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근데 나는 바른 말만 해. 나는 맞는 말만 해. 난 절대 나는 절대 없는 얘기 지어내지 않아. 제가 내 말에 가시가 있고, 내 어떠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어떠한 부분에 있을 때 상대를 불편하게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제 말에 가시가 있어요. 제 마음에 정말,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누군가 고통스럽게 만들고, 뒤에서 뒷얘기하고, 이런 분들 보면요. 전 진짜 화가 나요. 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요, 제 딸들에게, 남편에게 난 뒤끝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화장실 가서,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엄마는 항상 저런 식이야. 파트너들 가서 뭐라 그래? 그래,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진실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진실을 경배하라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요, 162페이지에 진실을 찾는 방법까지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중간 여섯 번째 줄 보면 진실을 찾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본능적인 성향을 이겨내고 더 빨리 객관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게 달렸죠. 사실을 검토하며 내 생각이나 감정, 자존심은 접어두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내 지적을, 나의 누군가가 해주는 지적.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진짜 싫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저를 진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누구냐면요. 사실 저희 남편도 제가 너무 상처받을까 봐 얘기하지 못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성격을 아니까 꾹꾹 눌렀다가 한 번씩.
너가 아까 그런 말 할 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야. 라던가 너 어제 진짜 말 많았어. 어제 너 혼자 말 다 했어. 이런 말 들을 때요. 뭐, 뭐 그래? 근데 뭐 내가 다 할 말만 했지 뭐. 내가 뭐 불필요한 말 했을까 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더 이상 말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얘기해 주는 거.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요, 정말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런 거는 막 기분 나빠하고, 막 노여워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이러면서요,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툭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신경 쓰고, 예민하게 막 들어눕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막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요, 그 사람이 내뱉는 말에 있어서 나를 정말 위한 말인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평생 같이 갈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믿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막 확인하러 다녀요. 제가 진짜 그래요? 제가 진짜 말이 많아요? 아니, 말이 많다고 누군가 느꼈으면 느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럼 그걸 그냥 인정하면 돼. 그걸 또 확인하고 다녀. 다른 사람들, 다른 파트너들 만나면서 아니에요. 사장님은 할 말만 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확인하면서 다니는 건 정말 낮은 수준의 그야말로 종지 그릇도 안 되는 그러한 소주컵만한 그릇이 담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피드백 여기서 얘기합니다. 168페이지. 피드백을 들었을 때 비난이 싫지만 168페이지 첫째, 비판을 중요한 양식의 피드백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야.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쓴소리를요,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더 이상 이 삶에서 머무르지 않을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정말 용기 있게 도와주시는 거라고 감사히 여겨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 피드백이 나에게 선물이야?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나를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거야? 내 가정에서 나를 왕따시키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요. 셋째, 당신이 이해한 그대로 비판 내용을 반복해 말하며 확인해야 한다. 제가 이해한 게 이게 맞아요? 자기야, 내가 어제, 세 번째 짠 먹으면서 진짜 말이 그때부터 많아진 거 맞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넷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요.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의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려고 비아냥거리고 여러분들을 막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도 진짜 중요한 건 진실을 얘기해 두고 그걸 내가 진실을 받아들였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아까 배주원 사장님 그 말 왜 했지? 아까 그분 그 눈빛 뭐였지? 계속 곱씹는 거예요. 계속 곱씹으면서 그 이유를 찾을 때까지 완전 시간 낭비하고 쓰잘데기 없는 주변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막 모든 에너지를 그렇게 만드는 나쁜 어떠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냥 그거는 넘기는 거. 오케이, 나 말 이제 알았어. 내가 진짜 말 좀 진짜 줄여볼게. 그래서 저희 딸들하고 늘 사인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가 목소리가 커지거나 엄마가 뭔가 자세가 안 좋아지거나 그럼 우리 서로의 사인을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 진실을 인정하고 만들어가는 이러한 자세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황소개구리 얘기가 나옵니다. 연못에, 그쵸? 너무 우렁찬 황소개구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을 쫙 다 빼봤더니 어떤 황소만 있어요?
정말 늙고 목소리만 큰 황소 한 마리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황소 한 마리,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황소 개구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71페이지 맨 아래,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밑줄 10개, 별표 10개 했으면 좋겠거든요. 171페이지 맨 아래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 마리든 여러 마리든 늙은 황소개구리가 내는 치명적인 소음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다운이 되고 낙심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이게 제일 아까운 에너지 소비라는 거예요.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와의 어떠한 부딪힘 과정들, 이런 것들도 아닌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이렇게 뭔가 시간 낭비를 하는 건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을 용서하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174페이지에 용서를 해야 되는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여섯 번째 줄 보면은요. 우리 둘 다 상황을 내 관점에서만 보고 있죠. 내가 문제를 일으킬 행동을 했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는 특히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 뭐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저분 기분 나쁘네.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삐져 있네. 아니면 저 사람 저거 봐. 또 자기 욕심 자르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럴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또 믿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뭐냐면 잘못한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종교 얼마나 달라요? 정치 얼마나 달라요? 저는 극과 극의 어떠한 양과 부모님이 지금 극과 극의, 정말 이쪽은 한쪽이 빨갱이고, 이쪽은, 내가 왜 빨갱이야? 양쪽의 친정과 시댁이 저는 공존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 이런 생각이, 근데 여기 얘기 들어보면 제가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 사람들의 살아온 환경이 이게 맞아요.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게 또 맞아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가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요. 정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용서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는요, 명언이 나옵니다. 174페이지 맨 아래요. 여러분, 용서는 사실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럼 누군가를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딱 용서하잖아요. 어때요? 내가 제일 홀가분해요. 내가 제일 잘나 보여요. 역시, 잘했어. 너가 그릇이 크다. 잘했어. 진짜 힘들 때, 정말 꼴보기 싫을 때, 어쩔 때 제일 힘들어요? 내 욕하고 다닐 때 제일 힘들거든요. 내 욕한다라는 거를 뻔히 아는데요. 끌어안아주고, 그래, 내가 진짜 부족해. 내가 진짜 아직 멀었어. 욕하고 다닐 만할 짓을 한 거잖아요, 내가. 그래, 내 뒷담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너 내 뒷담화했지.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읽는 거야. 그래, 내가 더 잘했으면 욕먹을 짓을 안 했지. 뒤에서 내가 더 사랑을 베풀어주고, 저 사람한테 저 관심을 가져줬으면 내 욕 안 했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래, 내가 부족했어. 사장님, 제가요, 아직 멀었어요. 저도 사람이네요. 내가 더 노력할게요. 안아주고 나면 끝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장님, 내가 진짜 미안해. 그런데, 근데 사장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못 써. 어,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이 말을. 또 권혁선 사장님이 눈 동그랗게 뜨고 저 보고 있으니까 되게 미안하네요. 175페이지에 제가
사장님, 내가 진짜 미안해까지는 잘하는데 제가 항상 우리 권혁 사장, 근데 사장님도 그러면 안 되지. 막,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막, 내 맨날 이렇게 잔소리 하거든요. 175페이지예요.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를 포기하지 마세요. 미래를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당신입니다. 아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인데 엉뚱한 어떠한 부분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상대에게 물어봐도 되고요.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가서 따지는 게 좋아? 내가 정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요, 퓨처 셀프가 나오면 정말 좋거든요. 내가 미래에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사장님 어떻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속으로 웃죠. 제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룹의 대표이고, 쓰리스타이고, 이러니까요, 어쩔 때는요, 집에서도, 씨, 내가 쓰리스타인 척을 해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저희 이제 큰딸 지금 듣고 있는데, 큰딸이, 언젠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업에 자신 있대요. 자기 잘할 것 같대요. 어렸을 때죠. 지금은 이제 조금 아마, 겁이 날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래서 왜 그래? 라고 제가, 그래 자신 있어? 아니, 엄마 하는 거 보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의 모습과 쓰리스타의 어떤 컨벤션이나 여행 갔을 때 어떤 그룹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본인이 봐도 멋있겠죠? 근데 집에 와서 보면 영락없는 엄마, 잔소리하는 엄마잖아요. 여전히 이렇게 본인이 봤을 때는 본인이 더 나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 있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뭐 해보라고 하세요. 이게 쉬운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유를 묻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물어봐주고,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도 물어봐주고, 또 누군가에게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했어요, 사장님? 사장님, 왜 그렇게 삐졌다면 왜 삐지셨어요? 이게 아니라, 사장님 기분이 참 많이 언짢은 것 같은데, 제가 어떠한 사장님 언짢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물어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진실을 경배하라, 이유를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건 정말 늘 끊임없이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그 두 가지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 의해서 전 오늘 가장 제가 힘이 많이 났던 질문, 제 자신에게 줬던 질문이 너 왜 성공하고 싶은데? 너 왜 이렇게 진짜 이렇게 힘든 어떠한 마음이 있는데도 너 왜 성공하고 싶어? 항상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장님은 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게 저의 꿈이었어요. 마감 걱정 없이, PV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사업하는 거, 마음껏 일하는 거, 이게 제 30대의 꿈이었거든요. 전 지금 그래서 제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지, 제가 더 쓰리스타 이상의 어떠한 그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어떠한 뭔가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 지금도 저의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저는 늘, 정말 그 어떠한 삶에 있어서 막 거품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과소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항상 나의 어떠한 이 진실, 내 삶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자신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들 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성공하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미라클 돈독을 하는 이유도요.
저처럼 제가 은퇴해야만 할 때, 제가 은퇴했을 때 정말 저처럼 누군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미라클 돈독을 진행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미라클 돈독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미라클 돈독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그런 모습들을 꿈꾸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200명 이상의 미라클 돈독을 진행하는 리더가 될 거라는 거를 저는 믿으면서 이거를 진행하거든요. 그럼 오늘 한번 내가 왜 성공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봐주고 내 파트너들에게 왜 성공하고 싶은지 퓨처 셀프하는 멋진 하루 되시고요.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사랑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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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호 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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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